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또다시 찾아온 절망. 지워버리고 싶었던 지난날의 기억. 하지만 그것은 평생 되풀이될 악몽이었다. 원입니다. 네, 여기. 손님 카드가 정지 상태인데요.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자, 그럼 이걸로 좀 해보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 카드도 정지 상태거든요. 다른 카드는 없으시고요. 3만 원요? 갑자기 정지된 카드. 결국 우연수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마는데 또 무슨 일인데? 또 무슨 일인데? 김은정, 네가 대해주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 왜 이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딱 죽겠다. 제발 이러지 마라. 카드 정지시킬 때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제발 내 좀 놔줘. 내 없이는 못 산다고 했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나는 좀 섭섭하다. 아니, 사랑하는 사이에 이럴 수가 있냐고. 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사랑. 이제 와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행복했었다. 그랬었다. 모처럼 만에 남편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저녁 시간이었다. 아, 맞다. 이거 들어요. 이게 뭐고? 뭐야? 안 그래도 당신 요즘 허하다고 해서 전에 진맥한 데서 한 잔 치워왔지. 어서 마셔요. 언제나 남편에게는 살뜰했던 김은정. 여보세요? 하루에도 몇 통씩 아내에게 걸려오는 전화. 하지만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는데 아, 쓰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하루였다.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남편의 애들 수발에 내 인생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팔자가 제일 좋다고 그런다. 그러게 말이다. 그게 문제다. 아, 은정아, 요새 와를 사는 게 재미가 없노. 무슨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하네. 우리도 이제부터 즐기면 되지. 돈이 없나 애들도 다 컸지. 뭐가 문제고? 은정아, 니 뭐 있지? 뭐가 있기는.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가. 수상한데? 아침이 가까워오는 새벽 무렵이었다. 아유, 니 새벽부터 일나가 뭐하노? 잠도 안 오고 해서 인터넷 쇼핑 좀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는 깜짝 세일이라고 50% 반값에 하는 게 있더라고. 아이고, 팍도 할뜰하다. 아이고, 새벽잠 아껴서 뭐 하려고? 야, 그 좀 더 자라.
아침에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잖아. 차 오면 태워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주무세요. 나 깨워줄게. 알았다. 먼저 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는 말과 달리 김은정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내내 즐거운 모습이었는데 그랬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었다. 단 한 번도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삶. 그 시절 지금의 아내 김은정을 만났고 지금껏 송강호는 오직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더욱 소중했던 날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뭔가 미묘하게 틀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던 균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서서히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점점 집을 비우는 횟수가 잦았던 아내. 하지만 그때도 송강호는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넘겨버렸다. 김은정과 송광호, 이들 부부의 갈라진 마음의 틈 사이에는 바로 이 남자 우연수가 있었다. 은정 씨. 처음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후 2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채팅할 때는 여보야 자기야 잘다 하더니만 오늘 이상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 그럼 현수 씨는요? 언정아 마누라 하더니 언정 씨가 뭐고? 단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만큼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서먹했던 시간도 잠시. 한 2시간 정도 출장 회의만 했더만 피곤하네. 오늘 내가 괜히 보자고 했나 보다. 미안해서 어떡해요? 미안하게는 무슨. 은정아.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김은정. 그때는 오늘을 운명이라 여겼다. 처음 김은정과 우현수는 인터넷 채팅 클럽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면식은 없었으나 벌써 그 인터넷상으로는 부부 호칭을 쓸 정도로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후 우현수는 김은정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우현수에게 연거푸 일이 터졌는데 그래 가지고 왔나? 그래 미안하게 됐다. 일이 안 풀리니까 별게 다 속을 썩이네. 법인카드고 뭐고 죄다 막혀가지고 일단 신세 좀 짓게. 네? 미안하다. 내 지금 변호사 만나야 되거든. 내 문제 일어난다. 조심해서 가고 전화해. 그래 알았다. 알 수 없는 아내의 변화.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내는 씀씀이마저 커졌다. 뭔가 이유가 있었다. 당신 집이가? 예, 집이에요. 아니 통장 정리를 했는데 당신 카드값이 평소보다 배로 나왔더라고. 돈이 너무 나가가지고 놀래서 전화했다. 그래요?
이번 달에 지민이 학교 일도 있고 어머니 모임도 있고 해서 카드를 좀 쓰긴 했는데. 혹시 처가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그 처자들도 별일 없고?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 알았다. 뭐 그 집에 가서 얘기하고 너 저녁 먹고 들어갈 거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차 현실이 되었는데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은정의 카드를 잠시 빌려갔던 우연수.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우연수는 유흥비로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또 왜? 오늘 전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김은정. 내가 돈이 어딨노? 잠시뿐일 거라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우연수의 요구는 점점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알겠다. 딱 한 잔이면 되지. 알았다. 지금껏 남편 몰래 여기까지 끌고 왔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것만이 최선이었다. 그를 만나기로 한 날, 김은정은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전화하지 마라.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아이고, 뭐 묻은 거 나무란다고. 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 당할까 봐 겁이 좀 나는갑지. 와, 내가 어디 돈이 남아 돌아가 니한테 돈 쓰고 다니는 줄 아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자원봉사다, 자원봉사. 사람은 자고로 일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그동안 스스로조차도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 이제 믿음은 무너졌고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예, 우현수는 처음 김은정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 돈을 조금씩 요구했습니다. 그 관심 있었던 피해자는 그 처음에 좋은 감정으로 우현수에게 돈을 조금씩 조달해서 줬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요구하는 금액도 많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방법도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방법을 해서 그 김은정에게 돈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연수의 요구가 지나치자 김은정은 카드를 정지시킨 후 우연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수는 끈질기게 김은정을 찾았는데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다. 김은정이 자신을 피하자 우연수는 이제 협박을 시작했는데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우연수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김은정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는 조금도 후회란 없었다. 뭐 보는데? 아니, 아까 궁금하다고 한번 찍어보자고 했던 거. 야, 이래 보니까 참나 부끄럽다, 야. 뭔데? 빨리 지워라. 답답했던 일상. 그 속에서 그를 만났다. 결혼 후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던 나날들. 하지만 그를 만난 후 김은정은 다시 자신이 여자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했는데 먼저 갈게. 아,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안 돼요. 조금 있다 지민이도 오고
나도 더 있고 싶은데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야, 우리 이번 캐나다 계약금만 끝나면은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어디? 근데 내같이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지. 아니 계속 간다 그러면 되지. 어디가 좋겠노? 가볍게 1번 정도? 나는 아무 때나 좋다. 그래도 당신이랑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다. 그와 함께하는 동안 어쩌면 그가 자신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 그것은 확신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기억들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김은정은 이 지독한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는데 우연수는 계속해서 동영상을 빌미로 김은정을 괴롭혔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 돈이었다. 그렇게 우연수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도 부족해 김은정의 아이들까지 납치해서 죽여버리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김은정은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자, 일로 와봐라. 자. 이거 봐라. 자, 몸살에는 그게 제일 좋단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까지 가져가야 할 오롯이 김은정 자신만의 몫이었다. 내가 아파서. 미안하기는. 그런데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고? 이미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코 놓고 싶지 않았던 끈.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렸고 김은정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앞에 절망하고 마는데 그 시간 우연수는 서울에 있었다. 아씨, 맨날 임장 있는 것들만 건드리가 참 뒤엔드 끝. 아이고 이 팔자고는. 어디 돈 많은 거 가방 안 걸리나? 그래야 이 우연수 인생에도 해피엔드 글자 한번 뜰 거야 이거. 하루의 대부분을 PC방에서 허비하고 있었던 우현수.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의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쭈? 아 이거 봐라. 은정이 네가 지금 내를 못 잊었다 이 말이지. 김은정이 보낸 메일 한 통. 김은정은 그동안의 시간을 풀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그녀의 말.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래서 더욱더 우연수가 생각났다는 그녀. 김은정은 언제까지나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편지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래 은정아, 그땐 내가 돈이 좀 고파서 그랬지. 나도 니한테 순정을 다 바쳤다. 그래 성우가. 그래 내다. 내가 니한테 전화하면 뭐겠노? 그래 딱 안 해. 그래 미안하다. 이번에 딱 한 번 빌리도 내 깨끗하게 쓰고 돌려줄게. 그래. 그래 고맙다.
그렇게 그는 부산행을 결심했다. 예, 계속되는 그 우연수의 협박에 못 이겨 그 피해자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모두 알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남편과 함께 우리 경찰서를 찾아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한 것을 알고 우연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서울로 도망을 갔고, 그 저희 수사팀은 우현수가 그 평소에 피해자와 그 메일을 갖다 자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그 우현수에게 메일을 갖다가 써서 그 메일을 통하여 약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김은정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온 우연수. 그는 곧장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외수 씨, 뭡니까 이거? 뭐랍니까 이거? 넣었어 이거. 당신을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넣었어 이거. 와 이라요 지금. 가만 있어. 뭐야 지금 뭐? 진짜 조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아, 내 참. 공갈 혐의 우연수 검거. 조사 결과 우연수는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 번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우연수. 그의 파렴치한 범죄는 여기까지였다. 예, 불륜을 미끼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피해는 지금 현 시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로 피해자가 가정주부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있고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그 신고를 상당히 꺼리는데 하지만 신고만이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은 지금 즉시 저희 경찰로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착각이었다. 결국 자신은 하나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고 남자는 철저히 여자를 이용했다. 발버둥 칠수록 조여오는 덫에 빠진 채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시간. 더러운 허울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대가. 그날 단 한 번의 실수는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여자는 평생 되풀이될 악몽 속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